최근 정부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이민청 신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립준비 청년의 세상 홀로서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실태와 이들을 지원하는 기독교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기도회 원크라이가 5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전북 서노회에서 2024년도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력 공급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27년까지 운영되는 해당 계획은 5개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가 담겼습니다. 또한 이민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체류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세부 목표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민 정책과 출입을 관리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청은 여러 분야로 분리되어 있는 이민 정책을 통일하고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데 이민청 신설 발표를 두고 기독교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이민청 설립에 반대하는 쪽에선 무분별한 이민 허용이 국내 질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주민이 국내에 입국해 사라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은 2022년 기준 4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민이 확대되면 그 비율이 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외국인들을 각 지자체에 정착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와도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다 옮기거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민청 신설을 찬성하는 측은 국내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민청을 설립해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주민들로 생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민청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민청이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체류 자격이 구체화되는 등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이민자들을 장려하는 것이 국내 이주민 선교의 확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쪽 땅까지 찾아가는데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교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처럼 종교 분쟁이나 종교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성숙한 종교 의식을 발현하고 그렇게 하면 선교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결코 손해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18개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도 1인당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이민청이 인구 절벽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독립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의 삶 만족도가 일반 청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기독교 비영리단체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심리적 도움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해오며 자립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성인이 된 후 자립준비 청년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A씨. 당시로선 홀로 세상에 나서는 과정이 무척 외로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스물에서 나오게 되면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공동생활하다가 혼자 생활하게 되니까 외로움이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일반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 중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 홀로 자립에 나서다 보니
실제로는 할 수 있다고 느끼는데 많은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에는 경계선 지능 장애인 경우가 많아 사기당한 경험이 많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로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고 통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힘들게 자립에 나서는 청년들을 돕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역을 시작한 선한 울타리입니다. 현재는 자립준비 청년 15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아이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없는 거죠. 교회가 답인 것 같다. 교회가 성도가 그런 아이들 한 명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면 한 부부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고. 선한 울타리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부모 역할을 해줄 교회 성도들을 연결하는 등 심리적 지원을 해줍니다. 취업 지원은 물론 주거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교육과 의료, 법률 지원 등 지원 분야만 총 9가지가 됩니다. 선한 울타리의 지원을 받은 A씨는 직업을 얻었고 지난해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앙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도 있고 종교적인 도움도 있고 워낙 이제 잘 대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함께 같이 도와드려서 슬픈 일 있으면 무슨 일 없냐 여쭤봐 주시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자립준비 청년은 국가로부터 정착금과 월 자립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사회적, 심리적으로 자립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단체가 지원하며 자립을 돕고 있는 겁니다. 선한 울타리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며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을 비롯한 신앙적 지원이 자립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의 각종 현안을 두고 12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원크라이 기도회가 5일 열렸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기도회 원크라이가 4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원크라이 기도회는 올해 8회째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정말 올 한 해 산적한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프로그램들이 조금 주는 동시에 기도 시간은 늘렸어요. 충분히 깊이 기도의 자리에 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 조금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원로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는 설교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운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를 임하는 자세는 어떤가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설교 메시지와 찬양으로 기도회는 점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참석자들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원크라이가 매해 열릴 때마다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열릴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컸고요.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좋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또 다르고 함께 같은 기도로 또 합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이제 삶에 좀 방황을 하게 돼갖고 다시 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어져갖고 올해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게 되어갖고 나온 자리이니만큼 주님께서 또 이제 저를 통해갖고 많은 역사를 이뤄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2024년을 시작한 원크라이 기도회. 원크라이 조직위원회는 대규모 연합기도회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의지로 이루어진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적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4일 성명을 통해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동계 청소년올림픽 선수단을 환영하며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도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원교단과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을 귀한 손님으로 섬겨달라며 대회 안전과 성공 개최를 위한 기도와 적극적인 경기 관람, 자원봉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를 위해 회원교단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현장에선 강릉기독교연합회 주도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총 80여 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서노회가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전주 새벽을 여는 교회에서 열린 이번 할애회에는 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우리 노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노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즐거운 순간이 와도 이 초점, 이 표대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관 이렇게 나가는 우리 노회가 또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 증경노회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구TV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구TV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2024년에도 더욱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방송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노회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총회와 노회,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5일 오전 서해상에서 20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시 반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서해상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격은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실시됐고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이뤄졌습니다. 합참은 이번 사격에 대해 지난해 11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12시와 12시 30분 두 차례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 2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특검 법안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민 한 명이 현지 시간 4일 미국 괌에서 총기 피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4일 괌을 방문한 우리 국민 한 명이 강도에게 총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공관은 사고 직후 병원에 영사를 급파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괌 현지 언론은 총기 사건이 4일 밤 8시쯤 유명 해변인 건비치에서 발생했으며 사망한 한국인은 50대 관광객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100조 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여 두 자릿수에 달하는 사상 최고 수익률을 냈습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역대 5번째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이자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 원을 처음 돌파하면서 전체 적립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한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필리핀과 중국이 새 벽두부터 남중국해 순찰에 나서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3일부터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작전에는 항공모함 등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 함정 4척을 비롯해 필리핀 군함 4척이 동원됐습니다. 중국도 같은 날 남중국해에 해군과 공군 병력을 보내 맞불성 순찰에 나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필리핀을 향해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긋고 이 안에 약 90% 영역이 자국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현지 시간 4일 공개한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2023년 1.4% 성장한 데 이어 2024년 2.4%로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 소비에 둔하는 고물가 지속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을 반영한다면서도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민간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4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2년째 특별 우려국에 포함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중 하나라며 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쿠바, 이란 등 12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한 특별감시국에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베트남을 지정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 등은 특별 우려 단체로 지목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카톨릭 사제의 축복을 허용한 것을 두고 아프리카 주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교황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현지 시간 4일 성명을 내고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이 영위하는 삶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이단적이거나 교회의 전통에 위배되거나 신성 모독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앙교리부는 지난달 18일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이 원한다면 사제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의 입장 변화는 일부 국가, 특히 아프리카의 주교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주교들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열흘 넘게 영상권 기온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절기상 소원인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는데요. 추위와 함께 중서부 지역에는 내일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7도, 부산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건, 사고가 잇따랐던 새해 첫 주를 돌아보며 평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회복을 바라며 다음 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